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일은 문장 요약이라고 부릅니다. 문장 요약이란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간단하고 짧게 줄이는 게 문장 요약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 요약을 했던 결과를 어디로 쳤더니 1문단이 이만큼이 나오고 2문단이 이렇게 나오고 3문단이 이렇게 나오고 4문단, 5문단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문단 요약입니다. 문단 요약이란 것은 이 문단 안에 있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중에서 중요한 문장을 남기거나 아니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단 요약의 결과는 한 문단에 있는 여러 문장들이 딱 하나의 문장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갈등을 겪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한다, 협상이 좋다, 협상이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협상이란 이 개념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이 협상의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가장 핵심 문장은 얘입니다. 이게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문장은 있으면 찾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협상의 목적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게 문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문장이라고 아이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협상을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 성찰도 하고 상호 이해도 할 수 있고 화해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지만, 협상의 가장 큰 목적은 합의를 이끌는 것이고 이거는 거기에 딸린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중심 문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능숙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3문단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핵심어는 협상의 과정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협상의 과정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봤자 협상의 과정이 그래서 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과정을 모두 이어 붙이면 됩니다. 첫째를 따와 보겠습니다. 둘째를 따와 보겠습니다. 셋째를 따와 보겠습니다. 이걸 한 문장 만들어 볼게요. 협상의 과정은 갈등의 원인 분석, 쉼표 찍고요. 문제 확인, 쉼표 찍고 상대와 처지와 관점을 이해, 쉼표 찍고 해결책 제시, 타협 조정 문제 해결. 이게 바로 협상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문단 전체 문장이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입니다. 협상 사례가 있다, 서의가 있다 해서 했다. 이거 전부 다 필요 없죠. 얘가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이 됩니다. 4문단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5문단은 원래 한 문장이가 됐고요. 6문단은 이미 줄여놨고요. 7문단 서의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다. 그럼 이거는 서의의 사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서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이어 붙여야 됩니다. 서희가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희는 일단 갈등의 원인을 분석했고요. 소송령의 처지를 파악했고요. 소송령에 대해서 조정을 내놨고요. 문제를 해결했죠. 이걸 줄여보겠습니다. 서희가 갈등의 원인 분석했고, 소송령의 처지 간파했고, 조정했고, 문제 해결하였죠. 이게 바로 7문단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단 요약을 할 때에는 있으면 찾고, 여기 있죠? 있으면 찾고, 있으면 찾고, 없으면 만든다. 있으면 찾고, 없으면 만든다. 이게 문단 요약입니다. 8문단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대로 살려오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문단을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문단 요약이 끝난 문단 요약의 결과는요, 그 문단의 개수만큼의 문장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문단 요약의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1문단 한 문장, 2문단 한 문장, 3문단 한 문장, 4문단 한 문장, 5문단 한 문장, 6문단 한 문장, 7문단 한 문장, 8문단 한 문장, 이렇게 해서 이 글은 8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문단 요약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문단의 개수만큼 문장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문단 요약이 끝나면 글 전체 요약입니다. 글 전체 요약은 글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주제가 됩니다. 자,
요약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고 필요한 부분을 남기겠습니다. 이 8문단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건 뭡니까? 얘들이죠. 그 다음에 7문단 보세요. 서희가, 이거 서희의 사례죠. 사례는 요약할 때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남았는데요. 3문단과 8문단을 비교해 보시면 원인 분석, 문제 확인, 처지와 관점, 해결책, 문제 해결. 원인 분석, 문제 확인, 처지 똑같죠? 그러니까 8번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이 3개가 남는데요. 이 셋 중에서 뭘 남길까요? 협상의 타협이라, 이거는 협상의 개념이네요. 이건 협상 목적이니까 좀 다르네요. 과정이네요. 그럼 이것들은 어느 거를 포괄하고 이렇게 못 됩니다. 그러면 이 3개를 잘 이어 붙이면 그게 바로 글 전체를 요약하는 게 됩니다. 이 3개를 잘 이어 붙여 보겠습니다. 협상의 개념이란, 아니고 협상이란 이런 것이고, 협상의 목적은 이런 것이고, 협상의 과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끝났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협상과 문제 해결이라는 그 긴 글이 이러한 하나의 문장으로 줄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읽은 친구한테 야, 이 책 내용 한마디로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네, 협상이란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 찾아가는 소통이고 목적은 이런 것이고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글 내용을 잘 요약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보고 글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협상의 개념, 목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주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주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개념이 뭔지, 목적이 뭔지, 과정이 뭔지를 설명해야 그게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비문학 글에서 요약이란 무엇인가 요약하며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